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외로움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외롭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환경이 되었을 때 외로움이 촉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로움은요, 고독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10년이 넘은 일인데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처 분위기가요, 뭐 술집, 유흥, 그리고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뭐 이사하는 사람도 많고 전입 인구도 많고 막 그런 데예요. 그런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좀 붕 뜬 느낌이 있더라고요. 외롭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외롭고 고독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밤 11시 30분 이후에 들어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씻고 잠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술집과 유흥시설이 주변에 많았고 학생이나 저처럼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보니까요, 그 동거하는 커플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저분들이 좀 외롭고 좀 그런 면이 강하구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다가요, 그 외로움 그런 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니까 그 외로움, 고독이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우선은 본가에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뭐 외로움, 고독 그런 거는 거의 안 느껴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런 유흥 시설이 많은 그런 술집 그런 데 많은 데 가면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뭔가 붕 뜨고 아, 그래 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다시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가에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주말에 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술을 자꾸 마시거나 그런 유흥에 자기가 익숙해지면요, 젊었을 땐 모르는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더 외로워질 확률이 많고 그것을 자기가 극복을 못하면은 술이나 담배, 기타 여러 가지 쾌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더 외로워지고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동호회나 취미 활동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주로 했던 게 이제 등산. 등산에 가면은 미혼이신 분들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가리지 않고 제가 그때 30 대였는데 뭐 중년, 그 은퇴하신 분들 그런 데도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저는 뭐 등산이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데 가고 취미 활동하고 여행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외로움은요, 자기 자신의 그런 존재감, 그런 게 없을 때, 그런 게 자극이 안 될 때 외로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흥을 찾고 자꾸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하고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아이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내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목욕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죠. 뭐 등도 밀어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목욕을 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수건으로 이제 잘 닦아주고 이제 크림도 발라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겨울이니까 특히 요즘은 크림을 더 많이 발라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와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가 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게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불러주고, 그리고 또 아이하고 스킨십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런 존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 고독,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족도 작은 사회고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활동, 기타 종교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도 더 넓은 사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사회죠. 그런 데서 직장 생활은 주종 관계가 있고 좀 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주종 관계가 없고 좀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 가정, 그리고 동호회나 취미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종교활동,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분위기, 이런 분위기도 그런 범주를 만드는데, 외로움이라는 범주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유흥문화 그런 쪽에 자꾸 이렇게 발들여 놓고 그러면요, 그런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로움, 고독, 이런 거는요, 누구나 느낄 수 있고요. 주변에 안타깝지만은 말년에 그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집에서 뭐 어떻게 했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 외로움이라는 게, 고독이라는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자기 자신한테도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거를 느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외로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하나는 그거예요. 그런 환경, 자기가 외로울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거는 방어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말을 먼저 걸어주기를 그렇게 바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힘들죠. 내성적인 사람은 그런 게 힘들지만은 의식적으로 먼저 자기가 손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일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서로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아이는 아이에 대한 존재감을, 저는 저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존재감을 느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동호회, 취미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글쓰기, 일기쓰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가 왜 도움이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자꾸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롭다 그런 일이 극히 드물어요. 물론 혼자 있는 시간, 그런 시간에 고독이나 외로움, 그런 게 잠깐은 사람인지라 몰려올 수는 있지만은 그 빈도수가 내 인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환경적 토대는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외로움 극복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요, 해결 방안이 보일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